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 비보험인데 보험 안 되는데 몸에 굉장히 좋은 거 있다고. 스테로이드 거의 2시간마다 하나씩 한 열 몇 방 맞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2시간에 하나씩 계속 주더군요. 약이 독하니까 위장약 먹어가면서 위장약 먹어야 된다고.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약이요. 약간 뭐 좋은 약이 있겠죠, 그죠? 그런 이렇게 막 빨리 좀 약간 회복되는. 그래가지고 일단 그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하니까 일단 그 풀린 거죠. 마비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풀린 거죠. 그러니까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붙잡고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은 힘들었겠죠. 근데 하반신 마비 환자를 계속 그 침대에 눕혀두면 오히려 더 못 걷습니다. 하반신 마비니까 계속 앉아 있어라 이러면 더 못 걸어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 물리치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리를 딛는 연습을 해. 불편해도 다리 쪽으로 피를 보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리에 피가 들어가고 피가 돌아서 신경이 살아나서 감각이 살아나지. 근데 당신은 하반신 마비 환자니까 그냥 누워있어라 이러면 계속 끝장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라도 강제로라도 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 원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탄력 스타킹을 신으라고 그렇게 주더군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걸 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될 텐데 더 깝깝할 텐데 아버지가 또 그런 걸 잘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스타킹을 신으니까 깝깝하죠, 그죠? 어르신들은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일 경우 굉장히 깝깝하죠. 그 피도 또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고탄력 스타킹이니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신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치료법이 그렇게 있는 건지 그건 제가 그까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탄력 스타킹을 신으라고 줍니다. 그걸 뭐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근데 불편해서 안 신었는데 그래도 걸었습니다.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는 거죠. 검사를 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수술할 것도 아니고 또 목발 짚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죠. 뭐 위장약, 뭐 간염 약간 급성 간염 약간 간 수치는 약간 높다고 뭐그 노란약 주고 뭐 그 이제 그것도 좀 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거조차도 안 주는 거죠. 뭘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병원에서 그냥 밥 주면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어라는 거죠. 그냥 병원 밥 먹고 그냥 하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퇴원을 보호자가 이제 자꾸 퇴원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면 더 이상 퇴원을 시켜달라 하니까 MRI 한 번 더 찍자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기 척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척수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왜 하반신 마비인지 원인가 왔는지. 그러니까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척추의 어떤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암이 있을 수 있다. 척수에 암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척수의 조직을 뜯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다. 그게 암이든 아니든 영구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미 목발을 짚고 걸어 다녔는데 여기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의심이 된다는 거죠.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근데 지금 목발 짚고 걸어 다녀요. 근데 당신 같으면 수술을 하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을 했을 때 이 수술하는 놈이 미친놈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저의 선택은 목발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로 MRI를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당시 MRI가 의사가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보호자는 안 찍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꼭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그때 이제 마침 시행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MRI만 그냥 마무리 깔끔하게 MRI만 마무리 찍고 별 이상이 없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는 거죠. 통원 치료를 했는데 한 번 갔나? 그러고 안 갔을 겁니다. 약이 별로 뭐 약을 이제 그쪽에서도 줄 약이 없는 거죠.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때 제가 침을 맞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침 놓는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하반신 신경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침을 꼽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한의사분 이야기로는 중풍 환자 말기 때, 중풍이 이제 거의 다 나아갈 때 그때 증상을 보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침을 하여튼 한 달, 거의 한 달을 매일같이 침을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살살 목발 짚고 걸어 다녔던 거죠. 천천히 제가 이제 옆에 서가지고 천천히,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걸어 다니려고 한다면. 근데 계속 그렇게 집에 누워 있으면 더 못 걷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더 오래 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걸어야 됩니다. 물리치료하러 가시면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감각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하는 뭐 그런 거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전거 이렇게 페달 돌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리를 움직여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반신 마비가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소변이 안 나오면 계속 빼야 되죠. 아까 소변호수 이야기한 것처럼 소변호수를 꼽아가지고 빼야 되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붙어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2-3번 정도는 강제로 소변을 빼야 되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걸어 다니시고, 지금도 소변 대변은 불편하긴 한데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도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도 걸어는 다닙니다. 최근까지도 걸어 다녔고, 지금 이제 발목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계시지만 뭐 좋아졌고, 요번에 이제 발목을 다치면서 한 가지 좋아졌던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일을 저기 했던 발목, 오른쪽 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걸어 다녔지만 걸어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쪽 발목 골절이 되면서 이쪽 다리에 어떤 이 뼈가 잘못 이렇게 붙었나 보죠. 뼈가 뭐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붙었던지, 그죠? 어긋나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부러진 거죠, 그죠? 뭐가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발목이 부러진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정형외과에서 뼈를 바로 잡아주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사람 피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다리로.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눌렸던 거죠, 뼈로. 발목이. 그러면서 만약에 혈액량이 한 2가 흘러야 되는데 1밖에 흐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 쥐가 났어요. 저리고 감각이 둔하고,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이쪽 다리로 디디면 자꾸 넘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춰서 신경이 눌렸던 게 이제 뭐 이렇게 똑바로 그러니까 2가 흐르는 거죠. 원래 이제 2가 흐르던 게 1밖에 안 흘렀는데 2가 흐르는 거죠, 피가. 그러면서 이쪽 다리의 변화가,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잘 안 통할까 하얗죠, 그냥. 다리가 하얗게 그냥 누가 봐도 피가 안 통하는 다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피가 통하니까 벌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에는 광어회 떠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방어나 고등어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다리가 이렇게 벌겋게 피가 돕니다, 지금. 그러면서
발톱이나 이런 게 피가 안 통하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자라고 막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막 그 곰팡이 같은 막 무좀 같은 게 생기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게 피가 통하면서 발톱 같은 것도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정상적인 발톱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손톱 발톱 보면 이렇게 매끈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하면 그런 매끈한 면이 안 나오고 막 석탄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곰팡이가 끼고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게 안 자라고 자라다 안 자라다 자라다 안 자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도 엉망이고 뭐 감각도 둔하고 뭐 이거 발을 잘 접질리겠죠, 그죠? 뭐 그러다가 이제 발목이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쪽 발목을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정형외과 되면서 혈관까지 수술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형외과 뼈를 이렇게 잘 맞추면서 그렇게 정형이 되면서 그게 회복이 자연스럽게 된 건지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소변도 이제는 마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성기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 그죠? 뭐 이렇게 올라가서 팔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겠죠, 그죠? 머리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 어깨로 가고 이쪽 팔로 돌았다가 이쪽에서 척추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서 어딘가에 하나가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혈관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눌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죠? 뼈 같은 게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피가 안 통하고 그럼 다리가 저리고 하반신 마비. 그게 척추 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오겠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 어딘가에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움직이는데 여기가 어딘가 눌리면 여기가 마비가 오겠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쭉 살펴보고 이렇게 그 몸이 좀 불편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을 빨리 그러니까 환자하고 보호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걸 핵심적인 것만 의사가 이렇게 회진 오고 이러면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뭐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검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검사를 받는데도 별 이상이 없으면 다른 데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환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가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자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피가 안 통하는 병은 침을 맞는 게 낫습니다. 침이라는 게 이렇게 피나 혈이나 이거 안 통할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에 그 외상이 없더라도 혈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혈전이 뭐냐면 그 피가 이렇게 차가운 데 오래 있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덩어리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막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항상 아프면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만약에 양방으로 갔는데 별다른 효험이 없으면 한의원을 가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